안녕하세요. 3월 15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를 볼 수 있는 또 신기술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뭐죠? 피규어 1이죠. 피규어 1. 네, 피규어 1. 어제 영상 보고 그동안 나왔던 어떤 휴머노이드에서 조금 더 이게 진화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로봇과 AI가 합쳐지면은 그래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어제 확인하게 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엄청나게 전 세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어제 정말 막 전 세계 이런 테크 관련 유튜버들이 전부 이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뭐 함께 같이 볼까요? 그러죠.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상태 업데이트에 대한 Hey, Figure 일종의 One, what do you see 보고 right now? 같은 형태죠. I 그래서 see a red 전신이 apple 나오고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awing 얘 rack with cups and a 피규어원이 plate, 지금 서 and you 있고 standing 사람이 nearby with 있어요. your 그 hand on 앞에. the table. Great. Can I have 그래서 something to 이제 eat? 대화를 하겠죠. Sure thing. 자,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고 여기서 뭐 좀 Great. 먹을 Can you 수 explain 있을까? why you did 하니까 what you just 사과를 did 건네줬어요.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그리고 이제 뭔가 구겨진 종이 따위를 On 이렇게 it. So I gave you the 내려놓고 apple 이게 어떻게 될 것 because it's the only 같냐라고 얘기를 edible item 하니까 I could provide you 이거 with 치워야 from the 될 것 table. 같다고 하면서 그리고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서 너가 왜 나한테 Great. 사과를 줬는지 아, 맞아요. Based on 이유를 the scene right 물어보시죠. now, 네. where do you think the 그래서 dishes in 이, front of 이 you go 로봇이 next? 하는 말이 이 테이블 위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게 사과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거고 네. 또 The 이후에 이 dishes on the 남성분이 table, like that plate and 그 cup, 다음에 are 너 뭐 할 likely to 거니?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물었더니 이 로봇이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네, 정리를 하는 그쵸, 모습이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컵을 올려놓고 있고요. 또 이제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좀 주목해서 이제 봤어야 되는 게 인식을 지금 알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인식을 했고 사물뿐만 아니라 여기서 All right. 이제 사람, So how do you think you 사람도 did? 인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I think I did pretty 먹을 well. 것을 달라고 The apple 했지 found its new 사과를 owner, 달라고 the 한 trash 적이 is 없는데 gone, and the tableware 그 is 중에 right where 먹을 it 거를 좀 belongs. 줄래라고 했더니 사과를 건넸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에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 같냐. 그러니까 어떤 진행 과정상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될 것 같냐라고 물었을 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리력까지 간단한 수준의 논리력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말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놀라웠던 게 예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로봇과 인간과의 대화는 나 이거 좀 전달해줘 하면 이 로봇이 이걸 들고 인간한테 전달해주면 와, 그 기술만으로도 되게 놀라웠다 했는데 이제는 자 테이블 위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좀 줘라고 예. 얘기를 하는 방금 이제 거잖아요. 그 동영상이 끝나면서 로고가 나왔는데 그 피규어 AI 이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만든 회사의 로고와 그다음에 오픈 AI의 로고가 같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둘의 콜라보로 탄생한 작품이라는 뜻이고요. 이 피규어 AI라는 회사는 그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만든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업력이 막 긴 회사는 아닌데 네.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오픈 AI 소액이기는 하지만 오픈 AI에서도 투자를 받고 삼성전자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든가 유소의 기업들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생긴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거의 3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기업으로 지금 발전했어요. 네.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가 이런 로보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잖아요. 재작년이었나? 그때 한 1조 원이 넘게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었는데 네. 뭐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당연히 목표는 AI와 이런 로봇의 이제 그걸 절충해가지고 뭔가 이게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일단은 목표일 테지만 아무래도 뭐 자동차 생산 기지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찍어내는 거가 좀 단기적인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현대차가 인수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피규어원에서 보여주는 이런 형태가 더 사람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휴머노이드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 정도 수준에서 조금만 그 사람의 말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그 딜레이가 조금만 줄어든다면은 정말 가정부 로봇이라는 게 멀지 않았나 보다. 진짜요. 예. 맞아요.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라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회사들보다도 네.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산하에 있는 그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의 그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휴머노이드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뭐 움직임이나 이런 손에 그런 뭐 소근육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정교하다라는 그러니까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 우리 막 인간들이 로봇 춤 따라할 때 끄끄끄 끊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예. 이젠 뭐 그 기술은 전혀 아니라는 예. 거잖아요. 요즘에 이제 와. 그 댄서들이 로봇 휴머노이드 춤 따라하려면은 뭔가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이 사고의 추론에 의해서 로봇이 스스로 움직임을 한다. 그렇죠. 아. 네. 스스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정말 지금 대단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아마 이런 기술을 보면서 저처럼 막 흥분되고 와 이거 곧 있으면 진짜 로봇과 같이 살게 되는 건가 집에서 맞아요. 이런 상상을 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네, 좀 공포를 느꼈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 조금 어땠어요? 뭐 조금만 뭐 정교해지면 정말 이제는 뭐 사람처럼 생긴 뭐 실리콘 인형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그쵸. 덮으면 진짜 와. 그러게 진짜 뭐 껍질 입혀놓으면은 이제 사람인지 뭐 구분 못하는 그런 정말 영화 속의 세상이 가까워졌다. 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놀랐던 게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네. 전에 그 소라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 소라를 얘기할 때만 해도 와 이렇게 또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몇 주 지나자마자 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롭게 또 나오는 발표되는 걸 봐서는 와 속도가 진짜 빠르다 개발 그렇죠. 속도가. 뭐 휴머노이드 뭐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다룰 때만 하더라도 와 계란도 안 깨트리고 손으로 탁 집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걸을 때도 뭐 좀 자연스럽게. 뒤뚱뒤뚱 하는 게 조금 줄어들어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의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불과 한 달 만에 AI가 탑재된 이런 휴머노이드의 모습을 실제로 공개하게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피겨 AI 측에서 뭐 절대로 뭐 빠르게 동영상을 돌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분명히 사람과의 대화에 비하면은 조금 반응이 좀 느리죠. 뭐 약간의 그 좀 마가 뜬다고 하죠. 그 간극이 좀 있는데 대화를 하기에는 네. 그렇지만 뭔가 대답을 하면서 뭔가 동작을 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무슨 맞아요. 가정주부 같은 네.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피규어 01이 전 세계에 등장하면서 정말로 화들짝 놀랐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AI 기술 발전과 동시에 그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규제도 경쟁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렇군요. 이제 현지 시간 13일 유럽 연합 EU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압도적인 지지 아래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를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AI 기술을 위험 수준으로 이제 4단계로 나눠서 규제하겠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4단계를 어떻게 나눴냐면 수용 네. 불가 위험, 그리고 고위험, 저위험, 최소 위험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네. 수용 불가 위험의 AI 기술은 아예 개발과 활용이 처음부터 금지가 됩니다. 이게 어떠한 수준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잠재 의식을 조작하거나 음. 안면 인식 기술로 이제 사람에 대한 이 뭐 성적인 취향, 정치적인 취향, 그리고 네. 종교적인 신념, 인종 등 민감한 정보를 추론하는 그러한 기술은 아예 개발과 활용이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러한 것들 같아요. 뭐 이렇게 쭉쭉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영화에서. 네. 이러한 기술을 말하는 것 같고 고위험 AI는 이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했는데 뭐냐 하면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뭐 이런 거 뭐 자율주행 이러한 기술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주요 규제의 대상이 고위험 기술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뭐 저위험이나 최소 위험은 저위험은 이제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이용자들이 이거는 생성형 AI다, 딥페이크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고 저위험 AI는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뭐 스팸 필터 앱 같은 지금도 EU가 허용하고 있는 AI 기술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규제 대상은 고위험 기술이 될 것 같아요. 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이제 페널티가 내려지는데 뭐 위반 유형에 따라서 뭐 해당 회사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7%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뭐 최대 3,500만 유로, 뭐 500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AI 규제법 그 유럽 연합 의회에서 이제 통과된 이 AI 규제법이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이 EU 인구가 약 4억 4,800만 명이 되고 또 EU 내에서의 산업을 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유럽 연합이 왜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들고 나왔냐? 네. 그거는 바로 이제 미국 등 다른 나라 등의 이제 뒤처진 AI 산업 경쟁력을 좀 견제하고자 규제부터 들고 나왔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뭐 책임감 있는 AI 기술을 EU와 협력해서 뭐 개발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 메타 같은 경우는 AI의 핵심 기술은 바로 개방성이다. 네. 그래서 유럽이 혁신을 촉진할 AI의 엄청난 잠재력을 관가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아니 뭐 근데 EU에서 이거를 규제를 뭐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EU 규제 때문에 야, 니네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거 사업을 못할 것 같아라고 해서 만약에 출시가 안 된다 그쪽 지역에는 그러면은 오히려 좀 다급해지는 게 EU일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물론 뭐 그러네요. 뭐 그죠? 아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AI가 이 정도로 빠르게 어떤 혁신의 속도를 보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런지 아직 좀 가늠조차 하기 맞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뭐 미리 규제부터 예상을 한다. 그리고 혹시 그런 규제에 발목이 붙잡혀서 유럽 쪽에 진출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안 가면 그만이다라고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 EU가 뭐 그렇게 인구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작은 시장은 아니지만 절대로. 근데 가령 뭐 미국이나 그러니까 북미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이랑 비교를 하면은 뭐 그에 비하면은 좀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AI 규제법을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AI도 미국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작년 10월에 그 행정명령부터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요 AI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 공중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때 정부에 통보하도록, 정부에 알리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델이 아니어도 기업이 안전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공유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모든 AI 서비스에 대해 출시 전부터 정부가 깊게 개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행정명령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법이 아닌 행정명령이어서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도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뭐 AI 규제법을 뭐 만들고 있다고 하니 어떤 법이냐 한번 들여다봤더니 미국은 EU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고. EU는 이제 단계로 나눠서 너네들을 어떻게 규제할게 이러한 법안을 내놨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AI 기술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뭐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의 법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AI가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책임 소재를 묻는 알고리즘 책임법이 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중국도 사실 그 AI 규제법을 만들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더라고. 이거는 좀 중국은 이제 생성 AI에 초점을 만든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성형 AI가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이용자가 질문했는데 뭐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거가 이제 국가의 뭐 안전이나 뭐 그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뭐 국가 권력을 정복하거나 분리를 선동하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제를 하는 법인데 이게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폐쇄적인 정치와 사회를 반영한 것 아니냐. 라는 뭐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사실 생성형 AI가 개발되는 데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AI에 대해서 뭔가 이런 규제 움직임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AI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안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AI 관련한 법안이 모두 13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EU와 달리 내용이 주로 AI 산업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발의된 2개의 법안에서야 법안명에 책임을 명시해놨더라고요. 이전까지에는 뭐 AI 산업을 진흥한다 이런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해 8월에 발의된 법안이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인데 안철수 의원 등 10명이 발의를 했는데 이제 법안명이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 EU 법안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위험도를 이제 4단계를 나눠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 안건에도 설명을 보면 EU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2025년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법안명을 발의할 때 이렇게 내용을 설명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이 법안이 좀 통과된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여튼 이 법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전체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회의록을 열어보니까 논의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논의를 안 해서 왜 논의를 안 했나 또 이제 과방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니 지난해 초에 이제까지 발의됐던 AI 7개 그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이제 통합 조정해서 위원회의 대안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과 산업 육성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이제 부딪혀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떤 의견이냐 좀 봤더니 업계 의견을 좀 봤더니 현재 이제 독자적인 AI 모델을 보유한 국가가 미국이랑 중국, 한국 등 몇 개국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인공지능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뭐 유럽연합의 규제법의 내용을 따르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죠. 유럽연합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인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규제를 너무 안일하게 하면 개인정보 위험이라든가 안전과 이런 게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 보다 규제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더라고요. 네. 뭐 우리 정부 현재 입장은 뭐 과기부의 입장은 뭐 국제 논의 동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반영할지 좀 더 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이 아직까지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우리에서 아직 기술이 뭐 초기 단계인데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를 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이거저거를 규제할래야 사실 뭘 어떻게 규제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규제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하지 못했던 상황이 터지는 상황도 분명히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특히 기계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예를 들어 뭐 자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 추론을 아까 뭔가 위험 단계 고위험의 기능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추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생성형 AI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제너럴 AI로 가고 이러는 단계에 너무나도 그냥 필수적인 기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부터 만약에 규제하겠다라고 들면은 개발이 좀 많이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튼 엄청난 속도로 AI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